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목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일어나기도 힘들다.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운전하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대부분 피로가 누적된 근육이 굳어지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지압점 두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위는 수삼리혈입니다. 팔을 굴곡하시면 팔꿈치 관절에 접히는 주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름의 끝부분을 곡지혈이라고 합니다. 자, 곡지혈은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곡지혈에서 아래쪽으로 손가락 4마디 정도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손가락 끝부분으로 지긋하게 누르면 아주 민감한 통증 부위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수삼리라고 하는데요. 이 수삼리혈을 자극을 해주는 것이 낙침의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이 아픈 쪽이 만약에 왼쪽이라면 왼팔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오른쪽이라면 오른팔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지그시 눌러서 민감한 부위를 찾으시고 나면 그 부위를 약간 아플 정도로 10초 정도 강하게 압박을 해줍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가 힘들다면 옆에 다른 분께 부탁을 해서 눌러달라고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압박을 가한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듯이 전후좌우로 약간의 움직임을 더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10초 정도를 누르시고 나서 목을 움직여줘 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10초 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의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수삼리혈을 지압해 주는 것만으로 10명 중에 8명, 9명은 그 자리에서 개선이 됩니다. 간혹 이것만으로 개선이 안 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비교적 증상이 심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액문혈을 추가해서 지압을 해주시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액문혈은 다른 이름으로 경통혈이라고 할 만큼 목의 통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액문혈은 주먹을 쥐셨을 때 4번째와 5번째 중수골뼈에 도드라진 이 부분, 요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가볍게 주먹을 쥐시고 4번째, 5번째 도드라진 부위를 확인하시고 그 사이를 눌러서 민감한 부위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액문혈을 자극하실 때는 조금 강하고 깊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서 손가락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젓가락입니다. 이런 젓가락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목 통증과 더불어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허리가 아플 때, 또 발목이 아플 때 효과가 있는 지압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리 통증인데요. 이름도 요통혈로 불립니다. 자, 요통혈의 위치는요, 눈썹의 정중앙 부위에서 약간 3cm, 4cm 정도 위로 올라간 곳입니다. 눈썹 부위에서부터 위로 쭉 올리다 보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느낌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시작을 해서 강하게 눌러주시고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조금씩 흩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스스로 지압하는 것이 조금 수월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극을 해주시게 되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10초에서 20초 정도 강하게 눌러서 자극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면 허리 통증이 많이 가벼워집니다. 특히 허리가 아프실 때 허리를 숙이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자리에서 즉효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발목 통증을 해결하는 지압점은 풍지혈, 완골혈이라는 경혈로 뒷목 부분, 귀 뒤쪽에 있는 경혈입니다. 좀 특이한 점은 이 경혈의 경우 반드시 반대쪽을 자극해야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즉, 왼쪽 발목이 아프다면 우측에 있는 풍지혈, 완골혈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풍지혈의 위치는요, 먼저 뒷머리 가운데 있는 툭 붉어진 뼈, 융기 부분을 찾으시고요.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3cm 정도 내려오시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과 귀 뒤쪽에 있는 딱딱한 뼈, 유양돌기죠. 이 뼈와 연결선상의 중간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곳을 풍지혈. 완골혈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귀 뒤에 딱딱한 뼈, 요 유양돌기 바로 뒷부분에 오목한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냥 귀 뒤쪽 유양돌기 뼈를 찾으시고 그 부분부터 뒷목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지압해 준다. 이렇게 적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이 부분도 10초 정도 강하게 눌러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역시 흔하게 만나는 통증이죠. 바로 팔꿈치 통증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압점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압을 하는 부위는 어디이냐? 통증이 있는 팔꿈치의 반대쪽 무릎에서 찾습니다. 오른쪽 팔꿈치가 아프다면 왼쪽 무릎에 찾으시는 거고요. 사용하시는 경혈은 무릎에 있는 내슬란혈, 외슬란혈인데요. 슬개골의 아래쪽 좌우에 오목한 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치 눈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외슬란, 내슬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부위도 조금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것이 좋은데요. 손가락으로는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이 힘드니 목의 통증 때 사용했었던, 기억하시죠? 앵무녀를 자극할 때 사용했었던 이런 젓가락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쪽 팔꿈치에 통증이 있으실 때, 즉 테니스 엘보의 경우에는 외슬란, 즉 슬개골 아래 바깥쪽 오목한 곳을 자극하면 되고요. 안쪽 팔꿈치에 통증이 있으실 때는 골프 엘보죠. 이 경우는 내슬란, 즉 슬개골 아래 안쪽에 오목한 곳을 자극하시면 됩니다. 10초 정도 강하게 자극을 해주시고요. 자, 슬란혈을 자극하실 때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자극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략 무릎의 각도가 150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누운 상태에서 무릎 밑에 베개를 하나 정도 놓은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주변의 다른 분들께 도움을 받으셔서 시도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자극을 주실 때 자극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슬란혈로부터 슬개골 중앙부 있쪽, 즉 약간 아래에서 위쪽 방향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자극을 해주시면 효과적인 자극이 됩니다. 오늘은 무릎의 통증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지압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무릎의 통증을 해소하는 경혈의 이름은 무릎 통증의 특효혈이라고 해서 슬통혈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위치를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똑바로 선 상태에서 팔을 쭉 펴니다. 손바닥이 앞을 향하도록 이 자세를 아나토미칼 포지션, 해부학적 자세라고 하는데요. 이 자세를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무튼 이 자세에서 팔의 주름의 바깥쪽 끝나는 부분에서 오목한 민감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팔을 살짝 구부리시면 더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슬통혈도 평형친구학의 이론이 적용되어서 통증이 있는 무릎의 반대쪽을 지압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오른쪽 팔꿈치를 지압하시는 거죠. 지압은 약간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10초 정도 눌러주시면 되고요. 눌러주신 후에 무릎의 상태를 체크해 보시면 증상이 많이 나아지신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무릎이 아프실 때 가장 힘든 것, 쪼그려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일 텐데요. 이런 것이 통증 때문에 하기 힘드셨다면 슬통혈 지압을 한두 차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간혹은 깜짝 놀랄 만큼 증상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무릎의 통증을 나아지게 하는 지압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압하는 것은 특히 무릎의 안쪽 부분이 많이 아플 때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름도 거의 아자, 발족자를 써서 아족혈이라고 합니다. 자, 찾는 방법은요. 바닥에 앞으로 향하게 팔을 쭉 펴시고 그 자세에서 한쪽 손을 팔꿈치 아랫부분의 근육 중에서 엄지손가락 쪽 말고 새끼손가락 쪽 부분의 근육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실 때 가장 움직임이 큰 부분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근육의 가장 중앙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을 역시 강하게 10초 정도 눌러서 지압을 해주시고 무릎 안쪽에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쪼그려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가 불편해 하시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니까 지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체크해 보시면 그 효과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한 번만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두세 차례 정도는 시도를 해보시고 무릎 관절 자체의 퇴행성 변화나 손상의 정도가 아주 큰 경우는 지압만으로는 증상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으니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